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어요. 77세 할아버지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0년간 모은 3,000권의 책, 온 집안을 가득 채운 책들은 할아버지의 전부였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사를 앞두고 이 모든 책과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평생의 보물 같은 책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책을 버린 게 아니라 심었다는 할아버지. 혼자만의 도서관이 마을 전체의 도서관이 되기까지의 감동적인 여정.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이 된 늙은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책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고요? 제 집이 도서관이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서관보다 책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거실, 안방, 작은 방, 심지어 화장실과 부엌까지. 집안 곳곳이 책으로 가득 차 있죠. 50년이에요. 제가 책을 모은 세월이 27살에 결혼하면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첫 월급 받고 처음 산 게 책이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아직도 그 책은 제 서재 가장 좋은 자리에 있죠. 표지는 다 헤어지고 누렇게 변색됐지만 제게는 보물 1호예요. 아내는 처음엔 좋아했어요. 당신은 참 지적이야 라면서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책이 늘어나니까 투덜거리기 시작했죠. 이 집에 사는 건 우리야, 책이야?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결국은 이해해줬어요. 책 읽는 제 모습이 좋다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면서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아이들은 다 제 가정을 꾸려서 멀리 살고 있죠. 이제 이 집엔 저하고 책 3천여 권만 남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 큰일이 생겼어요. 집주인이 재개발한다면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집들은 다 비었고 저만 남았대요. 어쩔 수 없이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책들이었어요. 새로 가는 아파트는 투룸이에요. 책 3,000권을 다 가져갈 수가 없죠. 아들이 전화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 기회에 책 좀 정리하세요. 요즘 누가 종이책을 읽어요? 전자책도 있는데. 딸도 거들었죠. 맞아요, 아빠. 그 책들 다 오래돼서 먼지만 나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책들을 어떻게 버려요? 하나하나가 다 제 인생이고 추억인데. 오늘 아침 드디어 책 정리를 시작했어요.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문학 전집부터 시작했죠. 첫 번째 책을 집어들었어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전 20권짜리 세트예요. 1980년대에 샀으니까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한 권 한 권 넘기다 보니 군데군데 제가 밑줄 친 부분들이 보여요. 인생이란 강물 같은 것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결국 바다로 간다. 이 구절 옆에 제가 메모를 해뒀더라고요. 1985년 3월 아버지 돌아가신 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다.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 책을 읽었던 것. 책 속 주인공들의 삶과 죽음을 보며 위로받았던 것. 두 번째로 집은 책은 어린 왕자였어요. 이건 제가 산 게 아니라 큰애가 초등학교 때 읽다가 놓고 간 거예요.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려놓은 그림이 여기저기 있었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쓴 것도 보이고요. 큰애가 지금은 45이니까 이것도 35년은 된 거네요. 그 조그만 아이가 지금은 두 아이 아빠가 됐죠. 세월 참 빠르네요. 책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추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내와 함께 읽었던 연애 시집.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에 하트를 그려놓았더라고요. 아내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둘째가 대학 갈 때 사준 영어 사전. 열심히 공부하라고 비싼 거 사줬는데 깨끗하더라고요. 그때 화도 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웃음이 나요. 제가 정년퇴직하고 심심해서 읽기 시작한 역사책들.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도 되는데 꼭 사서 읽었어요. 내 책으로 소장하고 싶어서요. 밑줄 긋고 메모하고 그게 제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책을 정리하면서 버릴 책과 가져갈 책을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 책도 필요하고 저 책도 아까워서요. 점심때가 되어서 잠깐 쉬려고 앉았는데 옆집에 사는 중학생 민수가 왔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책 정리하는 중이다. 이사 가야 해서. 민수가 책들을 구경하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와, 책 진짜 많다. 할아버지 이거 다 읽으셨어요? 그럼 다 읽었지. 대박. 저는 책 읽기 싫어서 맨날 엄마한테 혼나는데 그 애가 만화책 코너를 발견하고는 신나했어요. 제가 젊을 때 모았던 삼국지, 수호지 만화책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가져가렴. 이사 가면 버릴 거니까. 민수가 만화책을 안고 가면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 책들을 누군가와 나누면 어떨까? 민수가 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책들을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다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맞아, 도서관이다.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을 떠올렸어요. 제가 가끔 가서 신문도 읽고 하는 곳이죠. 거기 관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책을 많이 못 산다고요. 다음날 아침 도서관으로 찾아갔어요. 관장님, 저 책 좀 기증하고 싶은데요. 관장님은 40 중반의 여자분인데 책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제 말을 듣더니 눈을 반짝였죠. 어머, 정말이세요? 몇 권이나 되는데요? 한 3,000권쯤 됩니다. 관장님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000권이요?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사를 가야 해서. 좋은 곳에 보내고 싶어서요. 그날 오후 관장님이 직원 2명과 함께 우리 집에 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다들 감탄사를 연발했죠. 세상에, 이건 정말 개인 도서관이네요. 이 책들 상태가 정말 좋아요.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겠어요. 관장님이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중에 정말 귀한 책들이 많네요. 절판된 책도 있고 초판본도 있고. 이런 걸 정말 기증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이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좋겠어요. 창고에 처박 놔두지 말고요. 관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약속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할아버지의 서재라는 특별 코너를 만들어서 전시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요. 그런데 책을 정리하다 보니 도서관에 맞지 않는 책들도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자기계발서나 실용서들, 그리고 아이들 키울 때 샀던 육아 관련 책들이었죠. 관장님이 제안했어요. 이런 책들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기증하시면 어떨까요? 거기서도 책이 필요하거든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도 연락을 했죠. 복지관 사회복지사님이 오셔서는 정말 기뻐했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들이 육아책 빌려달라고 자주 오시는데 책이 부족했거든요. 책을 옮기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도서관 직원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와서 책을 날랐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 젊은 직원이 제 철학책을 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칸트의 순수의 성비판도 읽으셨어요? 저는 대학 때 읽다가 포기했는데. 어렵긴 하지. 나도 3번을 읽고서야 조금 이해했어. 그 직원과 한참 철학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은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정말 즐거웠죠. 또 한 번은 중년 여성분이 육아책을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 책, 제가 처제 키울 때 정말 도움 많이 받았던 책이에요. 절판돼서 구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 있네요. 가져가세요. 필요한 분이 읽으면 더 좋죠. 정말요? 어머, 감사합니다. 그분은 책을 꼭 안고 갔어요. 책이 좋은 주인을 만난 것 같아 기뻤죠. 동네 어린이집 원장님도 오셨어요. 그림책과 동화책을 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셨죠. 할아버지, 이런 좋은 그림책들을 주신다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제가 손주들에게 읽어주려고 샀던 그림책들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읽겠네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고등학생 한 명이었어요. 학교 도서부 학생이라면서 관장님을 도와 책을 나르러 왔더라고요. 그 학생이 제 서재를 보더니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많은 책을 다 읽으셨다니. 책은 친구야. 외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항상 곁에 있어주거든. 그 학생이 뭔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책을 읽으면 세상이 넓어진단다. 그 학생이 가면서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제 책들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준 것 같아 뿌듯했죠. 책을 다 옮기고 나니 집이 텅 비었어요. 벽에는 책꽂이 자국만 남았고 먼지가 풀풀 날렸죠. 쓸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어요. 그래, 이제 책들이 제 갈 곳을 찾아간 거야. 마지막으로 남긴 책은 단 한 권이었어요. 아내가 제게 준 첫 선물 김소월 시집이었죠. 그 책만은 끝까지 곁에 두기로 했어요. 이사 전날 밤 도서관에 들렀어요. 제 책들이 어떻게 되었나 보고 싶어서요. 관장님이 저를 안내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도서관 한쪽 벽면에 김영수 할아버지의 서재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제 책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벌써 많은 분들이 빌려가셨어요. 특히 토지는 예약이 밀려 있고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책 기증하신 할아버지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좋은 책들을 나눠주시다니.
그 아주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고맙다고 인사했죠.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을 다시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좋네요.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내 책들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지만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됐구나. 혼자 소유했을 때보다 여러 사람과 나눴을 때 더 빛나는구나. 이사하는 날이 밝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빈집을 둘러봤죠. 50년을 살았던 집인데 책이 사라지니 너무 낯설더라고요. 벽마다 남은 책꽂이 자국이 마치 오래된 상처 자국 같았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을 때 그들도 놀랐어요. 어르신, 짐이 이게 다예요? 보통 이 나이 되신 분들은 짐이 엄청 많은데 책을 다 기증했거든. 3,000권을. 3,000권이요? 와, 대단하시네요. 짐을 나르는 건 금방 끝났어요. 옷가지 몇 개, 그릇 조금, 가전제품 약간. 그게 다였으니까요. 책이 없으니 제 인생도 이렇게 가벼운 거였구나 싶었죠.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큰아들이 와 있었어요. 아버지, 책은 다 정리하셨어요? 응, 다 기증했다. 잘하셨어요. 이제 깔끔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아들은 기뻐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그 허전함도 잠시, 며칠 뒤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먼저 도서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큰일이에요. 할아버지 서재 코너가 완전 인기예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라니까요. 정말 가보니 제 책 코너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 친구에게 말하더라고요. 야, 여기 진짜 보물창고다. 구하기 힘든 절판본이 수두룩해. 이 할아버지 누구야? 대학 교수였나? 관장님이 제게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도서관 이용자가 30% 늘었어요. 다들 할아버지 책 보러 온대요.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김영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아, 정말 선생님이시군요. 저 30년 전에 선생님께 국어 배웠던 학생이에요. 성북고등학교요. 아,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어요. 정년퇴직한 지 12년이 됐지만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책을 읽어라, 책이 너희 인생을 바꿀 것이다라고. 그 말씀 덕분에 저도 독서광이 됐어요. 그 제자는 지금 출판사 편집자가 됐다고 했어요. 제 영향을 받았다면서요. 정말 뿌듯했죠. 며칠 뒤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오셔서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복지관 한쪽에 작은 독서 모임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제가 기증한 육아책을 읽고 토론하고 있었죠. 이 책 정말 좋아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육아서는 너무 상업적인데 이런 옛날 책이 오히려 더 진솔해요. 한 엄마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육아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책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특히 이 책 보세요. 그 엄마가 보여준 책에는 제 아내의 메모가 빼곡했어요. 아이 키우면서 적어놓은 노하우들이었죠. 이 메모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할머니가 직접 경험하신 거잖아요. 이런 건 돈 주고도 못 배워요. 아내가 남긴 메모가 다른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아내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어요. 경로당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기증한 역사책과 수필집들을 어르신들이 돌려 읽으며 독서 클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로당 회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김 선생, 자네 덕분에 우리 경로당이 완전 달라졌네. 화투만 치던 사람들이 이제 책 읽고 토론한다니까. 고맙네. 가서 보니 정말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책을 읽고 계셨어요. 이박경리 선생 토지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읽다가 포기했는데 이제 읽으니까 이해가 되네. 그러게 나이 들어 읽으니 다르구먼.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책 읽으니까 치매도 안 올 것 같고 좋아요. 텔레비전만 보는 것보다 100배 낫죠.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일은 일주일 뒤에 일어났어요. 민수가 찾아왔거든요. 그 중학생 말이에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 대여섯 명을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가 주신 삼국지 만화책을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다들 재밌다고 해서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할아버지 책들 빌려서 읽고 있어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 어제 어린 왕자 다 읽었어요. 처음으로 책 한 권을 다 읽어봤어요. 할아버지 책에 메모 많이 해놨던데 그거 읽는 것도 재밌어요. 아이들이 제 메모를 읽는다니. 마치 제가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희한테 책 이야기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책이 재밌는지, 뭐부터 읽으면 좋은지. 그래서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새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정자에서요.
첫 모임 때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왜 책을 읽고 싶어? 한 아이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세요. 책에서 읽은 걸로요. 그날 저는 아이들에게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준 이야기,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와, 영화보다 재밌어요. 할아버지, 다음엔 또 뭐 들려주실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내 책들이 없어진 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구나. 책을 기증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나가보니 도서관 관장님과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이 할아버지 생신이시죠? 맞아요. 제 77번째 생일이었어요. 깜빡 잊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관장님이 큰 액자를 건네줬어요. 거기엔 제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지식을 나눈 아름다운 독서가 김영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이너스 도서관 이용자 1동. 액자 아래엔 수십 명의 서명이 빼곡했어요. 제 책을 읽은 사람들의 서명이었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오래 찾던 책을 드디어 읽을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쓰신 메모를 읽는 재미가 쏠쏠해요. 복지관 엄마들도 왔어요. 케이크를 들고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만든 케이크예요. 할아버지 책에 있던 육아 팁대로 아이를 키우니까 정말 좋아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오셨어요. 김 선생 생일 축하하네. 자네 덕분에 우리도 젊어진 기분이야. 민수와 아이들도 왔죠. 직접 쓴 편지를 들고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편지 썼어요. 한 아이의 편지를 읽어봤어요. 할아버지, 저는 책이 싫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책이 재밌어졌어요. 이제 매일 책을 읽어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 기억해주고 감사해하다니. 큰아들과 딸도 왔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아버지, 이분들이다? 아버지가 기증하신 책을 읽은 분들이야. 딸이 말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책을 버린 게 아니라 나눈 거였네요. 그날은 정말 특별한 생일이었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다 함께 축하 노래를 부르고 책 이야기를 나눴죠. 한 청년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도서관에서 책 나르던 고등학생이요. 아, 그래. 기억하지. 저 할아버지 영향받아서 문학과에 가기로 했어요. 책을 평생 읽고 싶어서요. 정말 잘 생각했구나. 책은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파티가 끝나갈 무렵 관장님이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 도서관에서 강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 인생의 책이라는 주제로요. 제가 무슨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만큼 책을 사랑한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 도서관에서 첫 강연을 했어요.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줬죠. 저에게 책은 친구였고 스승이었고 위로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책에서 답을 찾았고 기쁠 때마다 책과 함께 기뻐했죠. 강연장은 가득 찼어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왔죠. 책을 소유하는 것도 좋지만 나누는 것은 더 큰 기쁨입니다. 제 책들이 이제 수백 명의 손을 거쳐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제게 왔어요. 할아버지, 저도 책을 모으는 게 취미인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나눔을 실천해야겠어요. 그 후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고 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책과 함께한 50년 나눔으로 완성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요. 할아버지의 책 기증이 지역사회의 독서 문화를 확산시켰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어느 날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면서요. 할아버지가 책에 남긴 메모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독서 노트 같은 제목으로요.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제가 책을 쓰게 되다니. 작년 겨울 그 책이 출간됐어요. 그리고 인쇄는 전액 도서관에 기부했죠. 그 돈으로 더 많은 책을 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올해 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선생님, 올해의 독서문화공헌상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상을 받는 날 제자들이 많이 왔어요. 30년 전, 20년 전 제자들이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선생님은 여전히 우리의 스승이세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독서의 중요성 아직도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상패를 받고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책을 버린 게 아니라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줄은 몰랐어요. 책은 혼자 읽을 때보다 함께 읽을 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주 도서관에 가요. 할아버지의 서재 코너를 둘러보고 사람들이 책 읽는 모습을 봐요. 어떤 이는 제 메모를 읽으며 미소 짓고 어떤 이는 책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민순의 독서 모임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회원이 20명이 넘었죠. 아이들은 제게 책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들려줄게. 복지관 엄마들의 독서 모임도 활발해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책을 돌려 읽고 육아 경험을 나누죠. 경로당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책 읽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하시죠. 김 선생 덕분에 노년이 풍요로워졌어. 어제는 도서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 책 기증 1주년 기념식이었죠. 그동안 제 책을 읽은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대출 횟수는 10,000번이 넘었고요.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지역의 독서 문화를 바꾸셨어요. 진정한 문화 영웅이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가진 것을 나눴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나눔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죠. 오늘도 저는 김소월 시집을 읽어요. 아내가 준 그 한 권만은 끝까지 제 곁에 두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제 책들이 수천 명의 친구를 만들어줬으니까요. 가끔 아내 산소에 가서 말해요. 여보, 내가 책을 다 나눴어.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책들 말이야. 그런데 신기하지? 나눈 뒤로 더 부자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부자 말이야. 바람이 불면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잘했어요. 당신다워요. 내년에는 제가 기증한 책들로 찾아가는 도서관을 만든대요.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병원, 요양원, 상간지역. 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갈 거래요. 제 책들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묻어요. 후회 안 하세요? 그 많은 책을 다 주고.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후회요? 천만에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책을 나눈 뒤로 제 삶이 더 풍성해졌어요. 혼자 읽던 책이 이제는 수천 명이 읽고 제 작은 메모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고 먼지 쌓여가던 책들이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독서의 완성 아닐까요? 책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고 전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라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책과 함께하고 싶어요. 읽고 나누고 전하면서요. 그것이 책을 사랑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아닐까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네요. 3,000권의 책을 기증한 김영수 할아버지. 처음엔 그저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보셨나요? 도서관은 활기를 되찾았고 아이들은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됐고 어르신들은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으셨죠. 무엇보다 할아버지 자신이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수천 명의 새로운 친구와 독자들을 말이죠. 소유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진리. 오늘 이 사연이 그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잠들어 있는 책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